12월 3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워즈 나이트 파티가 성황리에 망쳐졌습니다. 린과 주온의 합작 영화가 나옵니다. 해적 속편이 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지난 9일 클럽 옥타곤에서 진행된 스타워즈 나이트 파티에 쌍제이 감독을 비롯한 주연 배우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멀뚱하게 있었습니다. 이날 스타워즈 파티에는 스타워즈 음악 하나 없이 DJ가 한 음악만 가득했으며 심지어 후반부의 주연은 엑소였습니다. 그리하여 협소한 장소에 엑소팬을 비롯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2층에는 소수의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자리를 잡아 편히 엑소를 관람했으며 무대의 중앙에는 코스튬 플레이어들과 촬영 장비들이 있었고 초대를 받은 나머지 진짜 주인공들은 멀리서 소리만 들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TV가 뒤에 있어서 몇 시간씩 기다린 초대객들은 장시간 서서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배우 중 존 보예가라는 배우는 이날 11시 26분경에 트위터에 글을 남기길 주여 엑소 멤버에 대한 오디션을 보는 걸 고려 중입니다. 엑소 멤버로 합류하면 서울에 있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글을 남겼고 4분 후에 난 엑소를 내버려 둘 거야. 이들이 열성팬의 함성에 둘러싸여 있을 동안 나는 술 취해서 비틀대도 안중에도 없을 테니까 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아주 쌈박하게 망했죠. 주인공이 바뀌었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게 누구라고요? 존 보예가라고요. 네. 이 스타워즈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 격으로 나오는 주인공격으로 나오는 배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그 쌍제이 감독이 잘 숨기고 있어서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요 얘기는 먼저 하고 네. 싶은 게 스타워즈 이번 편 깨어난 포스가 원래 스타워즈가 이제 리부트가 아니라 이제 과거 얘기. 네. 원래 스타워즈의 과거 얘기로 돌아가면서 예. 이렇게 쭉쭉쭉 스토리를 해오다가 네. 지금 이제 진짜 본 편의 그쵸. 뒤쪽으로 예, 예. 하는 최초의 작품이다라고 해서 그쵸. 예. 에피소드 7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자, 그 작품의 나이트 파티를 파티가 하는데 네. 엑소가 음. 근데 그러니까 사실 나이트 파티라는 거 자체가 전야제 같은 건가요? 왜 나이트 파티를 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스타워즈에 클럽이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요. 나이트 파티의 의미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걸 모르겠어. 이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로윈 파티 하듯이 뭐 홍보 수단의 이번에 하나로. 뭐 어떤 그럴 수 있겠다. 맥도날드인가 어디서도 이렇게 네. 그 옷을 입고 코스튬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햄버거를 먹고 이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도 워낙에 할로윈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그럴 나이트 수 파티가 있겠네. 지금 한국에서 열린 거예요? 네. 네, 옥타곤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엑소가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코스튬을 좀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쌍제이 감독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 기획자는. 그랬겠죠. 근데 네, 근데 아무도 코스튬을 안 하고 이제 아니요 코스튬 많이 갔었어요. 사람들은. 코스튬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엑소 팬들 때문에 좀 지금 뭔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클럽 옥타곤이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좀 작은가 봐요. 네. 어때요? 크기 커요? 물론 저도 안 가봐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아. 이제 홍대 쪽이나 이쪽 저는 한세 강남- 씨는 가봤을 줄 알았어요. 클럽 이게 보는 지 오래되셔서. 아니 그것도 뭐한 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태원이랑 홍대랑 강남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강남 네, 청담 네. 뭐 이렇게 신사에 쪽에 봤을 때요. 강남 쪽 클럽들은 좀 블링블링해요. 머니하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안 맞는 이건 것 강남에 같아요. 있는 것이죠? 옥타곤이 강남이겠죠. 그쪽 아닌가요? 신사동 쪽, 네, 그러니까 신사동 브로드웨이 쪽? 쪽인 거고. 제가 알기도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옥타곤이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해요. 네, 이것저것.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장소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고 크더라도 이제 영화 팬들과 그리고 관련된 기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코스튬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과 더군다나 엑소 팬들이 가서 자리를 이미 꽉 채운 거예요. 몇 시간 전부터 줄 서가지고 네. 자리를 채웠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 있다가 몇 시간 기다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어마어마했겠네요. 애매한 그렇겠죠. 게 이런 게 있어요. 뭐 엑소 팬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맞아요. 엑소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100%죠, 그거는. 그냥 기획자가 바본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최고의 그 유명인을 초대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획을 할 때는 어디에 이게 어울릴까를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본덕스 앤 하모니라는 엄청난 힙합 그룹이 있었어요 미국에. 예. 이분들 내한을 하는데 초대 손님으로 예. 비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장르적 공통점이 하나도 없고 이거 똑같네요 지금. 비도 자기가 여기를 왜 초대 가서 오게 됐는지 몰라요. 음. 그냥 회사에서 잡아주니까 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콘서트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본덕스 앤 하모니라는 거는 지금 스타워즈보다 사실 인기가 많이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스타워즈의 인기도보다 예. 본덕스 앤 하모니도 빌보드에서 찍고 내려올 때쯤. 그렇죠 많이 예. 내려왔을 때예요. 많이 내려왔을 많이 때. 내려왔을 예. 때. 그 특히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라고 돼 있는 네. 미국에서는 메인 컬처지만 예, 한국에서 예. 서브컬처처럼 돼 있는 이런 힙합 분위기에 예. 제가 보기엔 기획자는 관객몰이를 하고 더, 싶었다. 더 해야 하기 아. 때문에 비를 초대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일이 되냐면 본떡스 관객보다 비 관객이 더 많은 거예요. 게스트인데 중간에 잠깐 두 곡인가 세 곡밖에 안 부르는데 그러니까 본떡 공연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본떡 공연에서 썰렁하다가 비가 나올 때 와 하니까 이 본떡이 화가 난 거예요. 아. 그리고 야광봉을 다 들고 있고 본떡은 이 야광봉 뭐야? What the fuck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야광봉 뭐야? 이 뭐야? 그러고 아이고. 근데 이제 PA 장비까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PA 장비라고 아. 하면 이제 소리 나오는 거. 예. 예, 예. 본떡이 중간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계자한테 지금부터 반주 틀지 마라. 우리 진짜 화가 났다. 지금 반주 틀면 내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게 무슨 공연장이냐. 이러면서 그때부터요. 반주를 안 틀고 생라이브를 했어요. 그냥. 오. 그건 또 멋있네요. 멋있었겠네요. 일단 뭐 미국의 대스타들은 예. 스타다워요. 보면 뭐 어떻게 어. 해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스타가 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나라망신의 진짜 첫 번째 제가 갔던 공연 중에서 물론 이제 에미넴 공연 같은 거는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유명하니까요. 왜냐면 기획 자체를 대중적이니까. 현대카드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힙합 스타기보다는 대중 예. 팝- 대중스타죠. 팝- 팝스타라고 보여야 되잖아요. 예. 에미넴은. 8mm 개봉 이후에 나왔을 걸요. 예, 아마. 그쵸, 예. 온 것도 영화배우라는 그렇고. 사람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지금 스타워즈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획을 했을 때 스타워즈는 어떻게 보면 오덕의 산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포인트가 맞아요. 있어요. 크죠. 맞아요. 원래가 옥타곤이 그냥도 이제 클럽에 들어가려면 줄 서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획자가 그리는 그림은 되게 아름다웠던 그림은 그 블링블링한 사람들이 고기를 네. 딱 이렇게 채워주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스타워드 그 코스프레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제 관가했던 부분들은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관가하고 놓치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뭐 그분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예. 한세 씨가 말한 것처럼 이게 엑소의 문제도 아니고 엑소 팬들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엑소를 팬들은 엑소가 가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예상 못한 게 예. 바보 같다는 얘기죠. 이 사람의 뇌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이 스타워즈를 기획했다면 스타워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을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이 엑소의 멤버 중 온 사람들 전부 다 온 게 아니고 3명인가 왔다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엑소 중에 이 스타워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스타워즈 나이가 광팬이. 몇인데 스타워즈를 좋아할 수 좋아할 있죠. 수 있죠. 그래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나왔는데 원 그래도 나중에 볼 봤을 수는 수도 있잖아요. 있죠. 아, 음. 그런가요? 좀 그래가지고 네. 이 광팬이 있어서 어차피 이거를 가는 것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스타워즈 메인 광고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엑소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홍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엑소는 부를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네요. 그렇긴 한데 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 많이 끌 수 있는 사람이면 애초에 장소를 큰 데를 빌려서 엑소 팬 장소를 따로 장소는 만들어 옥타곤이 주든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 엑소를 대신에 부르지 말았어요. 아니 엑소를 부르면서 이제 어차피 팬들이니까 팬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래저래 해서 제안이 있으니 정말 스타워즈 이거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뭐 어떤 에이, 코스프레를 하고 온다거나 이런 그건 안 되는 제약상을 안 더 돼요, 안 돼요. 줬어야. 아니 집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니지. 그 요새는 아니, 그렇게 또 막 요새도 그래요. 막무가내로 하진 않아요. 모르겠네요. 하여간 저는 요새는 오히려 이 정보망이 더 뛰어나져 갖고요. 뛰어나긴 한데 이제 팬들도 네. 우리가 정도를 지키고 팬덤을 좀 잘 바꿔보자라는 그런 운동이 또 있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팬들을
욕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엑소를 욕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어쨌거나 망했네요. 그쵸, 망했죠. 예. 예. 스타워즈 얼마 전에 그 네. 아이언맨 3 우리나라 행사할 적에 네. 윤미래 씨와 타이거 JK 씨의 아들이 나와서 아, 맞아. 조나단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영등포에서 했었죠. 영등포에서, 예. 그때도 조나단이 아니라 예. 조단 아니에요? 조단. 조단이 네. 조단이니까 최근에 이제 로다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괜히 강남스타일 춤추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는 그 조단한테 축하 케이크 잘라달라고 했는데 걔는 자르기 싫다고 찡찡대고 있고 로다주는 뒤에서 보면서 이게 뭐 하고 뻘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왜 있는 건가? 난 누군가 이러고 있고. 그랬었죠. 예. 물론 이 존 보에가라는 사람도 잘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근데 얼마나 화났으면 이랬겠어요. 화가 났죠. 자기 소개할 때는 조용하고 있다가 엑스 얘기 나오니까 화나서 막 지르고 난리 쳤을 거 아니야. 네. 저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객전도죠. 여기서 진짜 주인공들은 초대객들인데 초대객들은 맨 뒤에서 그냥 멀뚱한지 TV만 보면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울 볼 수도 모든 없고. 기획이 주객전도가 안 되게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객전도가 되는 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거의 다 아니에요. 높으신 분들 먼저 챙기면. 게스트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모험을 할 수는 또 없으니까 게스트를 그쵸? 이용해서 그 모험을 최소화하고 좀 안정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씁쓸한 결과 때문에 좀 안타깝게 봐야 되지 뭐 기획도 너무 잘못했다고 볼 수는 다음 없어요. 기회에는 요거를 이제 뭐 본 삼아 더 잘하시겠죠. 예. 네, 그러길 빕니다. 네. 링과 주원의 합작 영화가 나옵니다. 링의 사다코와 주원의 가야코가 동시에 나오는 영화가 진짜로 나옵니다. 지난 만우절에 장난으로 은근슬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호응이 있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만우절 장난을 핑계 삼아서 진짜 애초에 계획이 있었는지 지난 10일에 공식 사이트가 열리면서 실제 제작이 됨을 알렸습니다. 영화는 16년 6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진짜. 아 6월에요? 다 죽여버리려 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년 6월에. 관객들을 다 심장마비로 다 음. 얼려버리려고. 심장 그렇죠. 다른 의미의 심장마비일 수 있어요. 웃겨서. 이거 비웃음에 못 차서. 그럼 막 TV에서 나오고 이불에서 나오고 막 그쵸. 온 사방에서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 이거 같아요. 가야코가 나오는 주원의 집에서 누군가 링 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 링 비디오를 두고 왔는데 가야코가 그 링 비디오를 보게 돼서 둘이 싸우거나 아니야 한 명을 둘이서 같이 그냥 죽이려고 안녕 하거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면 재밌겠다.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우,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서 근데 근데 사실 이런 류의 또 공포 영화가 이제 좀 시들해졌잖아요. 그쵸. 맞아요. 더 이상 네. 더 이상 네.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이런 게. 네. 그래서 또 공포 영화라는 게 실제로 예전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이 더 무서우니까. 맞아. 그게 더 커요. 근데 무섭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기분이 나빠지는 그 소름 끼치고 막 네네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든 매체가 새로 나왔을 때는 정말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재미도 주잖아요. 네. 뭐 이제 뭐 링과 아니면 주온처럼 나오는 그런 영화들 뭐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제일 인상 깊었던 뭐 검은 물 밑에서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네. 뭐 저는 그때는 공포 영화를 즐겨 보던 때였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귀신이랑 놀기 시작하면서 제가 공포 영화를 못 보게 된 거거든요. 놀기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 놀았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한 달 정도를 갖고 놀 때는 재밌었는데 놀고 나서 한 달 뒤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면서 홀렸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무서워졌어요. 그때 또 동시에 본 게 엄마가 애들 죽이고 자살을 했는데 자기들이 죽은 걸 모르고 디아더스. 디아더스 와 아, 정말 네. 끔찍하더라고요. 갖고 내가 살고 있는 게 현실인가 뭐 이런 것도 되게 무서워지고 해서 어느 순간 제가 공포 영화를 다 끊었는데 어쨌든 그때 참 그런 공포 영화들이 많아서 그 신선함이 계속 유지되긴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장르의 공포 영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그 새로운 장르일 수 있어요. 둘이서 근데 사실 두 영화 다 되게 센세이션을 잃었던 그 영화- 감독님들이기 때문에 둘이 머리를 합쳐서 또 어떤 거를 좀 만들어낼게 기대가 두 되긴 감독님은 되거든요. 아마 머리 합치지 않을 거예요. 아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서로 싸우나요? 아니 저는 그 링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센세이션하고 재밌었던 거는 링이 비디오를 보고 TV에서 나온다. TV에서 나온다는데 실제로, 예, 근데 그 비디오를 볼 때는 뭐야 무슨 예술 작품도 아니고 이상하게 괴기한 느낌을 주지만 얘네들이 현실 부정 그러니까 현실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장면은 너무 그냥 일상생활처럼 잘 나와요. 네. 그냥 일상생활
이런 진짜 일상생활처럼 잘 찍었어요. 그게 막 귀신이 나온 장면이나 대조가 너무 심하게 그거를 그렇죠, 하다 맞아요.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징그럽고 막 무서웠던 거지. 그래서 너무 연출을 극박하게 잘 한 것 같아서 진짜 일상생활 모습은요 일본의 여타 드라마들처럼 아주 고요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머리를 합치지는 않을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감독님은 한 분이 정해져 계신 거예요? 그러겠죠. 음. 아마 링 감독님은 링 시리즈마다 다 다를 거고요. 네. 주원 시리즈는 근래 나온 것들은 다른 감독님이고 예전에 나온 아. 것만 시미즈 타케시기 때문에 어차피 감독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네네. 기대를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김난길, 손예진 주연의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속편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석훈 감독님의 말에 따르면 해적은 제작 당시부터 속편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작가와 주연 배우들을 모두 그대로 속편에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석훈 감독님은 1편을 능가하는 2편을 만들기 위해서 신중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모든 건 제작 준비 중이며 이석훈 감독님은 황정미 주연의 히말라야로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이석훈 감독님이 히말라야를 찍었어요. 네네. 해적을 영화를 보면요 딱 요거 하나가 떠올라요. 뭐야? 아 두 가지 떠오르는데 하나는 원피스의 실사판 연출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너네 동료가 되라. 네. 또 하나는 유해진 씨 아니었으면 망했을 수도 있겠다. 더 아니죠. 유해진 씨 말고도 유해진 씨하고 달수 아저씨? 또 오달수 웬만한 그런 지금 다 나오죠. 감초 존배 다 나오잖아요. 오달수 씨도 나오고 박철민 씨도 맞죠, 나오고 박철민 씨. 예. 네네 이분은 다 나오는데 어쨌든 그 유해진 씨의 그 언변이 너무 맞아요. 빛을 엄청 많이 준 그런 장난 아니죠. 작품이고 근데 저는 해적을 안 봤거든요. 보셨어요? 예. 아. 거기도 이경영 씨 나와요. 이경영 씨 이번에도 또 모든 영화에 나오신다는 그분. 근데 저는 그 해적이 그냥 되게 약간 그때 캐리비안의 해적도 있고 말씀하신 원피스도 있고 약간 이게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한국판으로 좀 만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속편까지 제작하는 걸 보니까 아니 그래도 그 제가 본 바로는 네. 영화 자체는 재밌어요. 잘 물론 만들었어요. 그 스토리 자체는 네. 뭐 원피스도 그렇고 캐리비안도 그렇고 해적이 뭐 이렇게 찾아가고 뭐 찾는 얘기니까 재밌겠죠. 뭐 이렇게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막 웃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 그냥 딱 하나 여기서 제일 이 좀 그랬던 건 손예진 씨 하나예요. 손예진 씨의 그럴 줄 연기는 네네. 못 봐요. 아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냥 현진 씨가 막 등장하면 화가 나. 근데 심지어 여주인공이 계속 여주인공인데 근데 또 나온대요 속편에. 나와. 그러니까. 그러겠죠. 네. 근데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 보실 안 거예요 되는 건 속편? 저는 모르겠어요. 극장 자, 가면 넘어가죠. 그렇기도 하고 봐야 될 것 저는 같기도 극장 갈 수 있어요. 네네. 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저 재밌는 소식과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이어서 영화 씹어먹기도 들어주세요.